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제가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방송 바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나스닥과 테슬라가 크게 올랐어요. 비둘기파 파월에 아무래도 환호를 한 것 같은데 관련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테슬라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형 모델 Y가 이미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2.64%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전날 발표되었던 AMD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전날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그간 상반기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가 7월달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큰 반등 보여주었습니다. 10%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도 12.81%나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장 초반부터 좋았는데, 자, 거기에 더불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증가를 하면서 오늘 장이 크게 환호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수치도 발표가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고용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1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고 예측치는 15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회를 했는데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의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더 강화가 되었는데 역시나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7월 31일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었는데 거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2%를 향해서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9월 달에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최근에 이 나스닥 일복 차트가 고점 징후가 좀 나오게 했습니다. 18,600선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고 하면 17,000선 초반이나 16,000선 후반, 즉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매수 찬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다시 한번 대세에 이런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일봉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나스닥 차트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18,000선을 시원하게 뚫어내야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연준이 이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거의 100%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일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은 아예 여기 이 예시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5.25에서 5.5%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예 없어지고요. 5에서 5.2% 확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은 많으면 연내 3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으면은 뭐 4.75%까지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속도의 금리 인하가 정말 연내에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장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뭐 7월달 금리 인하 확률 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결이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동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8차례나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동결된다라는 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미 이러한 동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면서 지난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이어왔어요. 자, 한국 기준금리는 지금 3.5%입니다. 그래서 200bp, 2%죠? 2%포인트 차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9월달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해 보이니까 역시 한국도 자, 이르면 뭐 한 달 후에 아니면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 7월달 결과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7월달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연준의 성명서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연준 성명서가 지난달 대비해서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단 성명서 상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요. 인플레 2% 목표를 향해서 약간의 추가 진전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추가 진전이란 말이 중요한데 자, 6월달 성명서에서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죠. 이 완만한 진전보다 더 추가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점이 이번 7월달 성명서가 더 긍정적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이번 성명서에선 9월달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명백한 문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여전히 발언이 되고 있는데 성명서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7월달 금리 동결로 나온 이후에 역시나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파월의 기자회견은 이 연준 성명서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크게 오른 거예요. 자 안 그랬으면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주식만 오르고 나스닥은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의 기자회견이 워낙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9월달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50bp 인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 25bp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에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번 7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는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만 자 그리고 이 파월 연주장은 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얼굴로도 그러니까 제스처로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9월달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데이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9월달에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고개까지 끄덕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월달 금리 인하를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50bp 한 번에 빅스텝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또 좌우로 흔들었어요. 만약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개를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 흔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겠죠. 자 나스닥이 크게 오늘 반등을 보이면서 테슬라도 오늘 4.24% 상승한 232불로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220불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죠. 자, 이 10월 10일 날짜만 연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해서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는 2분기 실적의 약세 요인이 되었던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한 실적 펀더멘탈의 분위기와 함께 10월 12일 로보택시 공개 분위기까지 무르익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등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200에서 220불의 하단은 상당히 튼튼한 지지 라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중국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하루 방송을 쉬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알려드렸던 중국 로컬 판매량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알려드리자라고 하면요 13,500대가 나왔어요. 3분기에 4주차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판매량이고 지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2024년 3분기 판매량은 이 보라색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계 판매량으로 보면 계속해서 가장 앞서는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요. 제 페이스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분기가 안 좋았어요. 자 2024년 2분기 이 파란색 막대 초반에 상당히 안 좋았죠. 이 막대보다도 지금 49.6%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4년 1분기가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였던 분기인데 자, 이 빨간색 막대가 되겠죠. 이 빨간색 막대보다도 18.9%나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3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로도 비교를 해보면 현재 2024년이 빨간색 막대인데요. 주차별로 비교가 되는데 이 2024년 막대가 전년이라든지 전전년 그러니까 이 녹색 막대 그리고 이 주황색 막대보다도 다 위에 위치해 있는 게 최근 이 3분기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자동차 판매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핫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연도별 누계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2023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거의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이죠. 2024년 막대는 이 빨간색 선이 되겠는데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불과 1.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앞으로 한 4, 5개 분기 정도 후면은 아마 이를 뛰어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 판매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이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정막에 가려져 있는데 딱 봐도 모델 Y 뒷모습이 느껴지죠. 자, 이런 볼륨감 있는 뒷모습의 차체는 역시나 모델 Y입니다. 모델 3는 아니죠. 이미 모델 3는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미국 레딧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게시판이 되겠는데, 자, 이곳에서는 테슬라 모델 Y의 후면에 실제 사진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이 차 문의 화면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뒷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테슬라 모델 Y를 느껴볼 수 있어요. 아름답죠. 볼륨감 있는 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섹시한 모습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주니퍼의 문제는 2024년 올해는 출시를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못을 박았죠. 올해는 출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기존의 테슬라 모델 Y가 워낙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올해도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에 등극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제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출시한다라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조기 판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내년부터 테슬라 모델 2,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도 판매가 될 예정에 있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올해보다는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내년까지는 완성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내년이 테슬라 주가 상승에 굉장한 반전을 마련할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모델 Y가 유로 엔캡 테스트죠. 유럽 안전 테스트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신형 버전이 나오면 정말 불티나게 또 팔릴 거예요. 테슬라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다,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래가 더 밝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FSD 기술의 발전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가 특히 이 완전 자율주행 FSD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지난 워닝콜 때 얘기를 했죠.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되겠고 내년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뭔가 잘못된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드님이 Miles to Critical Disengagement by Version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주황색 막대는 시티 마일스고 오버롤 마일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녹색 막대가 되겠는데 이 오버롤 마일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5가 나오면서 645마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12.3까지는 자, 그렇게 강력한 상승 없었으면 12.5가 나오면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무게입 자율주행의 그 마일 수가 되겠습니다. 645마일까지 껑충 뛰어 올랐어요. 12.5가 얼마나 탁월한 버전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기가 텍사스 남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서 현재는 엔비디아 H100 GPU가 약 3만 개 정도가 확보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9만 개로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H100이 3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약 20배 연산이 증대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일 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20배까지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연내 FSD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 주가 200불대 초반에서 250불 사이는 괜찮은 매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자, 200불은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아주 잘 내다보는 인물이죠. 미래 예언가나 다름없는 인물인데 정말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고 온 인물인 것도 같습니다. 정말 미래를 잘 마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 물고기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일론 머스크의 개인 주주의 찐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X에서 한 인터뷰에 또 출연을 해서 개인 주주들을 존경을 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테슬라가 거의 400불대에 이르를 때 2021년이었죠. 그때 테슬라의 가치는 고평가되었다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장기간 하락을 하게 되었고, 자, 이때 당시에도 테슬라 투자에 마진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권장을 했어요. 다만 2024년 2분기 이후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 나아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한 7월부터 굉장히 안정세에 접어들었죠. 자, 2분기가 지나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테슬라 주가 예측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에 따르면 2029년 테슬라의 주가는 2,500불에서 3,100불 사이인데요. 현 주가 대비 10배에서 15배 사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를 보고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충성심에는 충성심으로 보답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 주주들에게 어떻게든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들이 많죠. 뉴럴링크라든지 보링 컴퍼니 X.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XAI를 테슬라의 현금을 활용해서 지금 투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일론 머스크죠. 이렇게 되면 개인 주주들도 XAI의 주식을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먼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러한 엔비디아 모먼트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아마 FSD 완성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지만 FSD가 완성이 되고 로보택시가 대규모로 보급이 되는 순간이 목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엔비디아 모먼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